안녕하십니까. 이원타증권에서 금융 담당하는 정태준입니다. 오늘 은행 2분기 프리뷰 자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적은 컨센서스 부합하는 양호한 수준으로 나올 겁니다. 지금 기준금리도 추가로 인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순이자 마진도 추가로 개선이 될 거고, 가계대출이 부진하긴 하지만 기업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대출 자체도 증가는 하긴 할 겁니다. 그래서 은행 이자이익은 증가를 할 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비은행 이자이익, 그 다음에 비이자이익은 좀 감소를 할 거다라고 보는데, 이 비은행 이자이익은 주로 증권사 신용공여 잔고 이런 걸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비이자이익은 수수료 수익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거래대금도 줄어들고 증시도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면에 있어서는 좀 감소를 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순영업 수익 자체는 증가를 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손 비용률은 코로나 관련 추가 충당금이 2분기에도 들어갈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반영이 되면서 전분기 대비해서 좀 상승을 할 전망입니다. 다만 이제 경상적인 대손 비용률은 계속 지금 연체율 추이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훨씬 이전보다 양호한 수준을 계속 보이고 있고 역대급인 자산 건전성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사실 지금 대손 비용률이 일부 상승을 한다라고 해서 이게 전체적인 이익을 쇼크를 낼 정도로 크게 발생을 한다거나 이런 정도는 아닐 거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이 대손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하는지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제가 이제 보수적으로 추정을 한 거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주가가 안 좋은 거는 실적이 안 좋기 때문이다 라기보다는 대출금리가 하락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금 왼쪽 차트에서 가상금리, 특히 이제 일반 신용대출의 대출금리를 쪼개 봤을 때의 가상금리를 좀 특별하게 자세히 보시면, 여기 지금 보시는 가상금리랑 가감조정금리가 있는데, 이 가감조정금리는 우대금리고요. 그래서 이거를 종합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작년까지 봤었을 때는 그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가 심했기 때문에 가상금리가 크게 상승을 했었고, 거기에 이제 기준금리도 상승을 하면서 대출금리도 크게 상승을 한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올해부터서 보시면 가상금리는 플랫하게 유지가 되는 구간이고, 혹은 소폭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기준금리 인상분 때문에 대출금리가 상승을 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계대출이 연초 이후로 계속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출금리를 좀 하락을 시키라라는 식으로 정부 차원에서 많이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최근에 제도 변화로 대출 규제 완화와 그 다음에 금리정보 제도 공시 개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출금리 완화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신용대출에 묶여 있었던 연소득 범위내 한도라든지 아니 생애최초 LTV 80%라든지 이런 그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배경이 가상금리가 많이 올라갔으니 그 다음 대출 규제를 많이 풀어서 이 가상금리를 좀 낮춰보겠다, 이런 의도로 해석이 되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로 아까 말씀드렸던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 이건 이제 대출금리 인하 유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크게 내용은 기존에 하던 대출금리 비교 공시를 좀 더 자주 하고, 거기에 이제 기준도 은행 자체의 신용등급이 아니라 신평사 신용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좀 더 비교가 용이하게 하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금리 인하 요구권에 대한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공시를 하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대출금리 하락으로 경쟁을 촉발을 시켜서 대출금리 하락을 유도를 시키겠다, 이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대출금리가 하락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이제 지금 변동금리 대출이 78%에 달하는 상황에서 최근에 경기 침체 우려가 심화가 되면서 시장금리도 고점을 찍고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 기준금리 인상이 얼마 남지 않았고, 여기에서 이제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 본격적으로 대출금리가 하락을 할 텐데, 그거에 앞서서 이렇게 가상금리도 하락을 유도를 하고 시장금리도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업 주가도 좀 미리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주가에서도 나타나는데, 왼쪽 차트에서 보시면 5월 누계랑 6월 주가 수익률을 보면 5월 누계에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양호했다라고 볼 수 있었어도 6월부터는 하락세가 본격적으로 심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에서 보시면 5월 누계로도 절대 주가 수익률이 안 좋았던 BNK DG도 상대 주가 수익률로는 플러스였는데, 이제 6월 들어서는 전체적으로 다 지금 상대 주가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아까 지나가면서 언급을 드렸지만 변동금리 대출이 지금 가계대출 기준으로 77%고요. 기업대출은 70% 초반대인데, 이렇게 전체 원화대출금의 70% 정도가 변동금리 대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시장금리 하락의 영향을 좀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출 금리가 하락을 하면 대출 성장도 다시 회복이 될 수가 있고 하지만 낮은 금리에서 대출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 순이자 마진은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은행업 주가가 순이자 마진과 동행성을 가장 강하게 보이고 있고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은행업이 지금 계속 디스카운트 받는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